자, 지난 토요일 날 거리에서 보수 진보 양쪽의 새 대결이 있었는데요. 자, 시청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남대문 쪽에서는 좌파들, 그리고 또 광화문 쪽에서는 우파들이 깎이 이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퇴진과 이재명 구속 이런 걸 외쳤고, 또 양쪽에 몸싸움도 있고 뭐 팻말도 찢어졌고, 민주당 의원도 한 30여 명 정도 참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각기 수만 명씩 참가시켰고, 아마 뭐 보수 쪽에 뭐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커다란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서 거리 세대결과 패싸움으로 일관해서 이 문제가 정리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결국은 아무리 밖에서 저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대로 올가맬 수 있다면 이재명이는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측이나 이 좌파, 친북, 주사파 쪽에서는 이런 이재명의 일이 구체적으로 이제 판결로 나오기 전에 윤 정권을 거리에서 엎을 수 있는가를 보고 있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북한의 도발과 또 더 나아가서 경제 위기가 자신들에게 기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걸로도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그래서 서욱 전 국방장관 그리고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지난 토요일 날 구속되었고, 또 서욱의 구속영장에는 서훈 국정원장 겸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이 공범으로 나와 있어서 이들과 박지원이 조만간에 소환이 될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내용은 실제 문을 겨냥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윤 측이 정말 문을 겨냥해서 문에 대해서 수사에 직접 착수하려고 그런다 하는 부분에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 다시 수사가 들어가면 지금 대북 밀무역과 관련된 기소장이나 이런 내용을 제가 좀 보니까요. 이 업자들이 이제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중국 측에 있는 브로커와 연결되어서 신용장 등을 위조하고 원산지를 위조해서 벌인 사건이다라고 돼 있는데, 대한민국의 어느 업자가 북한산 석탄인 줄 알면서 그걸 갖다가 마치 러시아산으로 속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제출하고 그러면서 이 석탄을 팔아먹고 그 대가를 갖다가 얻으려고 하는가. 그거는요, 간첩 혐의가 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 일에 한두 개도 아니라 7개가 넘는 업체가 관련되어서 그런 일을 했다. 저는 그래서 금융관계 서류까지도 위조했다.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당시에 행해졌던 북한 석탄 밀수 사업은 그야말로 당시 정보기관이 앞장세운 저는 브로커들에 불과하고, 막상 그 처벌에서는 정보기관이 뒤로 빠져버리면서 앞잡이들만 구속되지 않는 집행유예나 벌금 처벌로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왜 직접 진행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한마디로 조작 은폐에 대해서만 이렇게 열심인가라는 부분에는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건 윤 정권이 국민 앞에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두 건이 아닌 북한의 석탄 밀수와 정제유 밀 수출 등을 조사하면 이 과정에서 맹령한 주체가 누구인지 나오고,
어디에 돈이 이런 데 쓰였는지가 명확하게 나와서 순식간에 끝장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시 국정원장이든 누군가가 누가 시켜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진술을 해야 될 상황으로 내몰릴 거다. 제가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 배후에 국정원 등 정보기관이 있다고 말했음에도 그들은 저를 고소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국정원에 의해서 행해진 조직적인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한, 그리고 북한에 정제유를 주기 위한 행동이었고, 그리고 이것은 대북 제재를 공식적으로 지금 위반한 한국 정부의 우방에 대한 배신행위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세컨들이 보이콧 대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쉬쉬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만 타고 있는 이유는 뭔지 저는 묻고 싶어요. 한국에서 최초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북한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 수사라고 집회를 했어요. 보수라는 단체들이 그야말로 입만 열면 종북 척결을 외치고 간첩 처벌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집회를 안 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서 오다 받고 집회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아직 한국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규모 인원을 모아서 집회를 했던 사람은 제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6월 21일입니까? 홍대 앞에서 그때 당시 한 5천 명 되는 인원을 모아서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정권이 지금 문 정권이나 이재명이를 정리하고 싶다면 거기에는 어떤 기술적 꼼수가 들어가면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꼼수라는 것은 적당히 혹시 부담스러운 부분은 빼고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만 문제 삼는다. 지금 북한 측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되어서 북이 등장하지 않는, 즉 북은 나중에 사살한 책임밖에 없는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만 파고 있는가? 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이재명 수사의 핵심적인 부분은 몸통되는 뇌물에 관한 것인데, 몸통되는 뇌물은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그 신복들이 돈을 대선 시기에 받아서 대선 자금으로 쓴 거 아니냐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왜 이럴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진 두 가지 의문,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위례나 정자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땅과 관련된 사업 중에 몸통되는 엄청난 규모의 뇌물이 있었다. 그 뇌물은 왜 등장 안 하고 측근들의 뇌물만 등장하는가? 또 한편으로 지금 서해 피격 사건을 가지고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다면 이 북한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훨씬 간단하게 그 실체가 밝혀지고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아마 종북 주사파들을 척결하는 데는, 또 지난 친북 정권을 척결하는 데는 이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 반역 행위이자 우방에 대한 배신행위인데 왜 이 수사는 안 하느냐?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답을 해야 될 거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런 겁니까? 적당히 힘 조절하는 겁니까? 아니면 북한과 같이 이런 대상이 얽혀놓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완전히 이 쇼킹한 뇌물 규모가 나오는 부분은 피하고자 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 이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적당히 도려내는 수준의 대장동 등 이재명 비리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 또한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다라는 걸 내가 경고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랜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